치매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막상 경도인지 장애 하면은 뭔가 학술명이기도 한 것 같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풀어보자면 경도, 마일드, 인지, 코그니티브, 장애, 임페어먼트에 이제 앞 글자를 따서 MCI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거든요. 나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치매로 될 만큼은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진료 볼 때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니면 대화하는 거 보면 저분은 인지기능 검사를 좀 하셔야 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2020년 들어서는 통계만 보면은 한 3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문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상인에서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다가 주관적인 인지 저하라고 하는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다가 이게 서서히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치매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치료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경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얼마나 더 빨리 경도인지 장애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때부터 톤을 써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망증에서 조금 지나서 경도인지 장애에서 개치를 해서 이걸 진단을 되게 되면 치매가 굉장히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데 늦게 치료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치매로 아예 진행이 됐을 때는 뭐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딱히 해줄 게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인간의 뇌 마찬가지로 늙기 시작하는데요. 언제부터 늙냐? 30대를 지나면서 뇌는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나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이제 대사 질환과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 감염성 질환, 뇌염증이라는 것도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독성 질환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술을 많이 드시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B나 여러 가지 뇌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부족할 때도 이런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이냐? 내가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거는 100%다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수첩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이제 나에게 카카오톡 보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 많이 쓰는데 이런 휴대폰 같은 거 이용해서 메모를 하시는 경우 근데 이제 내가 뭘 잊어버렸더라도 거기에 써놨으니까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오늘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화장실에 갔었고 서재에 가서 책상 위에서 뭘 했었고 이렇게 상황을 되짚어가면서 다시 기억을 해보면 내가 그 자리에 뒀겠구나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첫 음절을 들으면 기억하는 경우가 많음. 뭔가 뭐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배우의 이름, 드라마 이름 이런 게 생각을 안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늘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뭐예요? 그러면 그 뭐 있는데 막 그러면 자 윤으로 시작합니다. 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성함을 얘기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지기능 검사상 정상이셔야 됩니다. 판단력은 나이가 들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통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제 판단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훨씬 이 나이가 들면 더 발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SNS라던가 세라드라던가 라이카 검사라는 이런 정밀한 인지기능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상에서
경도인지 장애가 객관적으로 점수가 이제 좀 떨어진 경우에는 MRI까지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뇌가 굉장히 많이 해마 쪽이나 측두엽 쪽으로 위축이 심하게 있고 인지기능 검사상에서도 초기 치매인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치료를 미리 하는 게 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고 한 5년에서 10년 이 정도 정말 긴 시간을 계속 쭉 경도인지 장애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반드시 경도인지 장애든 주관적 인지 저하든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 내가 심한 기억력 저하 있을 때 당연히 해봐야 되죠. 근데 심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주 깜빡깜빡하고 아니면 내가 이 기억력 저하 때문에 자꾸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약속을 잊어버려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이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건 왼쪽 오른쪽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계속 뭐 다녀왔다. 뭐 버스도 많이 타고 그쪽은 내가 자주 왔던 길인데 어느 날 이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7호선으로 가는지 2호선으로 가는지 3호선으로 가는지 내가 맨날 다녔던 지하철이고 다 써 있는데도 여기서 찾지를 못하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 주변에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남산으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었던 일 아니면 은행 가면 착착 처리됐던 일들이 지연이 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어휘력의 현저한 감소 또 이제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제한돼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이해력 감소,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도 아니면 드라마를 봤는데도 이 상황이 이러한 단어 자체가 주인공이 뭐 하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꾸 물어봐요. 드라마 볼 때. 저 사람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지? 계속 물어볼 때는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나 이제 왔을 때 그 보호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뭐 회계사 일을, 세무사 일을 뭐 20년, 30년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고 일하기도 힘들어 하셔서 한번 검사하러 왔다. 이런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일상생활하고 밥 먹고 뭐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 하는 거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임상적으로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도 뭐 병원에 혼자 잘 다니시고 드리는 약 잘 챙겨 먹고 병원에 꼬박꼬박 나오시고 할 때는 그건 치매까지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내가 사는 데는 문제 없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신경심리검사, 객관적인 이런 인지기능 검사에서 16% 이하로,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어느 일정 그 분포도 이하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 30% 정도는 정상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에서 만약에 어떤 위험 요소가 나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렸는지만 파악이 된다면 그 단계에서 위험 요소들을 다 제어를 하고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정상으로 되실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뭐 1년에 뭐 3천만 원씩 한다. 이런 고가의 치료제도 결국 이제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말들이 많지만 초기 치매에서나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때도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이런
그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해서 항체 치료가 되는데요. 부작용도 있고 100% 치료가 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 아니면 이제 정상일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길찾기 장애는 정말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했을 때 경도인지 장애에서 30%는 정상으로 갈 수 있고 경도인지 장애지만 30% 정도는 그냥 쭉 그대로 경도인지 장애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30% 정도는 치매로 결국은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길찾기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경도인지 장애에서도 치매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길을 찾는다는 거는 뇌에서 뇌피질이라던가 이런 해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통합적으로 그 관여가 되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자꾸 제자리에서 뺑뺑 돌던지 아니면 나 성당 같은 곳, 집 성당 이렇게 도서관이나 늘 다니던 곳만 다니셨는데 그런 곳에서 뭐 길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뺑뺑 헤매다가 뭐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다면 이때는 치매로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평생 젊은 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건망증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평생 뇌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꿀팁들을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진료가 필요하시면 한번 저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